안녕하세요. 대구누리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제 임상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메가젠 임플란트만을 제 치과 의사로서의 임상에 사용을 했고요.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초창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0여 개 지금까지 식립을 한 것 같고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되게 제 눈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들어왔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엑스핏이라는 구조하고요. 그리고 강도가 스트롱해졌다, 세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카탈로그를 보시면 압축 강도가 다른 회사들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다고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인터날을 쓰면서 어버먼 파절이나 픽스웰 파절 등을 상당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임플란트 구조가 인터날에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그런 컨셉에 되게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두 가지인데요. 픽스처의 직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로우 코어 3.3과 3.7의 네로우 코어와 그 이상의 픽스처들, 그러니까 레귤러 코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번먼의 직경을 조절을 함으로 해서 레귤러 코어나 네로우 코어나 금속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의 두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여기의 금속의 양들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NC와 RC 커넥션의 다이아메터 차이가 있는 게 임상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가져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네로우든 레귤라든 충분한 금속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엑스핏이라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웠고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보통 임플란트에 이렇게 헥스나 옥타의 구조가 있는 이유는 어번먼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모든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번먼 간에는 공차가 존재합니다. 공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기계적인 공차 때문에 실은 약간의 미스핏들이 발생하죠. 이제 기계적인 톨러런스가 발생하는데요. 이 톨러런스를 한 번 더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헥스 상부에 슬롯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번먼에는 슬롯을 만들고 임플란트는 양각의 돌출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핏을 통해서 더블 체킹으로 로테이션을 잡아주는 겁니다. 옥타에서 한 번, 그리고 위에 이 핏에서 한 번 일어나는 더블 체킹이죠. 이게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두 가지의 핏이 맞지 않으면 절대 어번먼이 픽스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과거에 쓰던 인터널들은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스핏이 일어나도 스크루가 잠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픽스처와 어번먼 사이에 정확한 체결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번먼 스크루를 잠궈버리면 이게 잠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잦은 스크루 루즈닝이 일어나고요. 이 미스핏 때문에 로드가 가해지면 픽스처가 터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이게 그러면 어번먼과 픽스처가 정확히 체결됐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엑스레이를 보면 아느냐? 근데 엑스레이 앵글이 바뀌면 실은 이런 것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블루 다이아몬드 커넥션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했던 두 종류의 핏이 맞지 않으면 절대 스크루가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루가 잠겼다는 건 뭐냐면 어번먼과 픽스처 간에 핏이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이제 또 여기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어번먼 스크루의 모양입니다. 약간의 테이퍼가 져 있죠. 깔때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깔때기 모양이 이 약간의 프레셔를 가하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픽스처의 내면과 어번먼의 외면도 약간의 사선이고요. 그리고 어번먼 내면과 스크루도 약간의 사선이죠.
이 구조가요, 역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건축물들 있죠. 옛날 석조 건축물을 지을 때 돌끼리 띄워놔도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학상 굉장히 안정적이고 응력 분산이 잘 되는 구조인데 이 가운데 딱 끼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키스톤 구조로 임플란트의 단면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도의 편측 15도죠. 양측 30도의 테이퍼를 가져도 굉장히 허메틱한 실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은 이제 짧지만은 제 한 2년 넘는 임상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쓰면서 스크루 루즈닝 한 번도 없었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어버먼 프랙처 한 번 없었고 텍스처 프랙처도 아직은 없습니다. 상당히 신뢰를 주는 디자인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쌤상으로 한 30배 정도 확대를 해보면 임플란트와 어버먼의 계면 그리고 어버먼 스크루와 어버먼 내면의 계면이 굉장히 허메틱한 실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허메틱한 실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크루를 제거해도 어버먼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버먼 내부에 스레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 흔들어 빼는 게 아니고요. 전용 리무브 스크루가 있습니다. 그 툴로 여기를 돌리면 그냥 어버먼이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블루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는 게 이 마크로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플란트의 외형이 실은 제가 기대했던 외형과 비슷합니다. 이게 언뜻 코어를 보시면 테이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의 스레드의 가장 외면을 연결해 보면요. 이 임플란트가 갖는 구조는 스트레이트하게 오다가 에이펙스만 테이퍼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루 다이아몬드의 마크로 스트럭처는 스트레이트 테이퍼의 형태죠. 제가 인터넷에서 실은 이 스트레이트 테이퍼의 형태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이제 맞게 나와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스트레이트 테이퍼가 저한테 임상적으로 주는 영감은 실은 굉장히 쉽게 드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삽입을 할 때 와블링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린더 타입이면 와블링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테이퍼이기 때문에 이제 와블링이 없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사이즈에 맞게 지금 메가젠에서는 드릴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어 사이즈에 맞게 드릴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이 프리퍼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퍼레이션 된 오리피스는 테이퍼 부위가 훨씬 더 많이 잠기게 되죠. 그러니까 와블링이 없이 임플란트가 회전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골질에서는 거의 이 정도의 드릴링 프로토콜이면 충분한 인서션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이트 테이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평평한 골도 되게 좋죠. 근데 대부분은 흡수가 돼 있고 아니면 발치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이제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흡수가 돼 있는 경우는 코티칼 본이 되게 강하죠. 얇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테이퍼 임플란트를 특히 사용을 하시면요. 이 본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스트레이트한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드릴 자체가 테이퍼에 맞춰서 테이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스트레이트한 구간이 생기는데 이 스트레이트한 구간에 골질이 강하면 테이퍼 임플란트를 넣으면 이게 밀립니다. 그래서 식립을 하고 나면 임플란트가 약간 밀리죠. 이게 발치 후 즉시, 특히 상악 전치 발치 후 즉시에서 경험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스트레이트 테이퍼의 장점은 그나마 이 스트레이트 구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임플란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치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이 스트레이트 테이퍼를 선호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악 전체에서 이 정도 골이 얇아도 실은 드릴링 프로토콜을 정확히 잡으면 지금처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동작들을 할 수 있겠죠.
이 엑스핏과 슈퍼스트롱 그리고 나이프 엣지 이게 이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임상에서 거의 제 임플란트 심리의 98%를 가이드 수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수술에 되게 적합하다는 거, 역시나 뭐 표면 처리나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늘 해왔던 것처럼 신뢰를 주고 있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재밌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